청와대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다희 씨가 당시 그 주택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합니다. 이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한류 의혹이 지금 언론 보도나 이렇게 제기되고 있어요. 대통령의 딸이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서 환치기를 하고, 만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이거는 명확할 만한 일이고요. 이게 민주당 기준으로 보면은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고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다. 예, 구미갑의 구작은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기재위 국감이 국세청 국정감사가 있는 날이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무려 565억 원이 선거 예산으로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혈세를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우리 모든 공직자분들과 함께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유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청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국세청에 자금 출처 조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로 뭐 부동산 취득 관련해서 출처가 불분명할 때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한 2, 3천 건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럼 이게 이제 자금 출처 조사를 할 때 방식이 어떻습니까? 뭐 인지를 해서 하는지, 뭐 제보를 받아서 하는지, 아니면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하는 것인지, 뭐 어떤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제보와 같은 단편적인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전체 이렇게 납세자분들 중에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속정려세법에 연령이나 나이나 직업이나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그렇게 실시했을 때 자금 출처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 제가 앞으로 보여드리는 사례들에 대해서 자금 출처 조사 여부와 결과 등에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저 뒤에 문다혜 씨 쪽으로 넘어가 있어. 자, 혹시 파파계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파파? 괴. 예,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겁니다. 파도 계담이라고. 예, 이게 지금 문다희 씨 관련입니다. 청와대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다희 씨가 지금 태국에 머물던 시절입니다. 19년 5월 7억 6천만 원 매입해서 9억 원 매각했고, 또 양평동 그 소재입니다. 그게. 그리고 어제 지금 TV조선의 방송 따르면 당시 그 주택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죠. 청와대 경호를 통해서 태국 현지 환치기 그 업자를 컨택해서 국내로 원화를 드린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환치기 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나 돈 세탁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 아닙니까? 사실은 철저한 조사와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예, 저희 뭐 이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분명히 사회적 이슈라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청와대 거주 기간 중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영등포 소재 오피스텔 6억 7천만 원, 6억 7,620만 원 분양받았고, 또 그 다음에 22년 7월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멘토로 불리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제주도 주택 3억 8천만 원 인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요가 강사를 한다고 소개했던 것 외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거죠. 그러면 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한 번 더 인지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우리 김정수 여사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청와대 직원을 통해 출처 불분명하게 5천만 원 현금을 친구를 통해서 보자기에 싸서 친구한테 줬고, 그 친구가 문다혜 씨한테 입금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밝혀졌는 거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그 직계 비속에 대한 공제 한도, 그러니까 정려에 대한 공제 한도가 10년간 5천만 원이 공제 한도가 가능한데 왜 이렇게 형차를 보따리에 싸서 그렇게 보내줬을까? 이게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가중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충분하게 자금 철처를
조사해 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는 했을 거고 보도는 나왔을 거고 이슈가 됐었는데 혹시라도 보고받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 출처 지시를 해보라고 했던지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 뭐 이렇게 특정 개인에 대해서 제가 이거 했다 안 했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저희가 뭐 언론 보도라든지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런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또 내부적으로는 한번 살펴보는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냥 항상 이렇게 자금 출처 조사라는 거는 자금 출처 부분이나 또 자금 원천 부분도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 딱 보이는 이렇게 그냥 언론상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뭘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자근 의원이 아까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혜씨 탈세 의혹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개인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라고 말씀을 답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은 당연히 조사 대상이란 말로 저는 들립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지금 아까 구자근 의원님 네. 간단히 좀 답변해 주세요. 저는 당연히 조사 대상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거 지금 답변해서. 의원님 이렇게 언론이나 밖에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번 분석해보는 절차. 내부적 분석하는 게 뭐 일단 조사하는 거에는 들어가는 거죠. 내사든 조사든. 그거는 뭐 어떤 특정 개인뿐만 아니라 자금 출처 관련해서는 다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보게 됩니다. 당연히 한다 얘기 좀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관련해서는 말이죠. 이 음주운전 무리 외에도 계속 여러 건의 세금 탈루 의혹이 지금 언론 보도나 이렇게 제기되고 있어요. 통해서 정의세는. 그래서 어쨌든 국세청 입장에서는 탈세에 관한 성역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관된 원칙 아래 엄정히 대응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조세정이고 국세청의 본연의 임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또 보도를 보면은 이 다혜 씨가 또 경호원 통해서 환칙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검찰이 태국에서 들어온 자금을 조사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사실 여부는 검찰 조사 결과 밝혀지겠죠. 그러나 이 기존에 이 대통령 부인이 청와대 직원을 통해서 수천만 원의 돈을 사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고, 또 대통령의 딸이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서 환치기를 하고, 만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이거는 경악할 만한 일이고요. 이게 민주당 기준으로 보면은 저는 말이죠,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고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다. 그렇게 아마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진실을. 그래서 엄정하게 조사되고 진실을 밝혀야 되며, 그와 따라서 국세청이 해야 될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잠깐만 다른 거 짚고 제가 이 문제 계속 하나하나 제기를 하겠습니다. 국세청에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는 상황이 이렇게 자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동거래라든지 주택거래 과정이라든지 이럴 때 되면 자금 출처 조사를 당연히 하죠. 예, 자금 일단 분석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을 10년을 하고 집 4채를 가지고 80억 재산을 갖는다. 이게 뭐 이를테면은 뭐 부모로부터 아니면 제3자로부터 정여가 있다거나 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사유가 특별히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이 세금 관련한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한번 보실까요? 2010년에 성남시청에 계약직 공무원 9급으로 임용돼서 7급을 거쳐가지고 또 2018년에는 5급 계약직으로 이렇게 있게 된 공무원이 10년 동안 모은 재산이 말이죠. 집 4채 80억 재산이에요. 근데 이 5급 공무원 기준으로 5급 15분 기준으로 해도 연봉이 한 4,578만 원 되거든요. 이걸 넉넉 잡아서 이제 이보다 조금 더 많은 연봉 5천만 원이 공무원이
기준으로 잡으면은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5억이에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만 계산하면 160년 모아야 되는 돈이죠, 이 규모가. 일이 흔치 않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자금 출처 조사나 정인세 추징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오늘 수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또 일반적으로 뭐 그런 부분은 항상 저희가 검증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20초 남아서 세대목에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어쨌든 박봉 급여를 받는 계약직 공무원이 부모로부터 상속 정여를 받은 것이 입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재산이 불린다는 게 흔치 않은 일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는